호르몬의 종류는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전 세계 뭔가 통일된 이런 환경 호르몬, 다시 말하면 내분기계 장애 물질인데 이런 리스트는 없어요. 명확하게 그만큼 증명이 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일본에 있는 후생 노동성은 160여 종의 물질을 내분기계 장애 물질로 선정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2 년에 176 종의 환경 화학 물질, 환경 호르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훨씬 더 많겠죠. 오늘날 의심받는 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벤조피렌, 다이옥신, 비스페놀 A, DDT, 살충제죠. 유기, 염소계 농약, 순, 납, 카드뮴, 유해 중금속 등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데 여러 유해 화학 물질의 합집합인 셈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염소계 농약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DDT. 전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은 환경 호르몬이에요. 유방암 발생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고요. 살충용 농약이라서 옛날에는 머리에 옛날 사람들 이 있다고 이거 막 머리에다 뿌리고 막 그랬어요. 벼룩 있다고 막 몸에도 뿌리고. 그래서 이게 곤충이나 조류 등 각각 이런 각종 동물에도 축적이 돼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1976 년에 생산이 금지됐지만 지방이 잘 녹아 지방에 잘 녹는데요.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지방과 섞여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게 되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지각 장애나 뇌 기능이 파괴되는 거죠. 경련이라든지 이런 신경계통, 그다음에 뇌종양, 뇌출혈, 고혈압을 유발하고 부신이라든지 고환과 갑상선에 주로 축적이 많이 된대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 우리 몸에 호르몬, 그다음에 뇌 이런 데가 다 인지질, 이 지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유방과 자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이 있었어요. 염소 성분이 포함된 농약인데 이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의 지방 조직에 장기간 머무는 농약이라는 거죠. 지금도 인체에 또 토양에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당뇨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 내 분해가 되지 않고 먹이사슬로 축적이 돼서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극소량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섭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섭죠? 그다음은요. 벤조피렌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도요. 특히 위암이 걸리기가 쉽대요. 적혈구를 파괴하고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임산부가 과다 노출되면 태아에게 영향을 준대요. 식품 과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이 되니 못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숯불에다 구워 먹는 삼겹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직화구이 이런 거 할 때 불에 직접 이 고기가 살들이 태우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제일 많대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튀김이나 볶음은 안전할까요? 기름에다가 튀기잖아요. 볶거나 이래도 발생이 돼요. 가공식품에도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열 처리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불맛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불닭, 그다음에 직화, 훈연식품 이런 거 스테이크, 숯불구이 이런 거로 가열하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가열한 단백질, 육류, 생선, 건어물, 표고버섯 등 이런 탄부위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름이 많거든요. 이거를 볶아도 식품에서 검출이 된다는 거죠. 원래 커피콩도요. 색깔이 약간 연한 연두 색깔, 회색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참깨 볶듯이
볶아요. 그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불에다가 볶아야지 얘가 거뭇거뭇하게 탄 색깔이 되는데, 그거를 우려 마시는 게 커피라서 이 커피 색깔이 진한 갈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출이 된대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은요, 열 처리 과정에서 많이 이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 중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담배 연기, 여기에도 많아요.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주변 배출이 되는데, 그 문제는 이게 공기 중에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식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벼가 있다, 쌀농사, 여기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자란 콩으로 어 콩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벤조피렌 검출량이 두세 배가 훨씬 더 높은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 청정 지역에서 살아야겠네요. 어우, 맞아요. 이거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불에 직접 구워 먹는 음식, 이런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불꽃이 직접 접촉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니 가열 조리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도 이 벤조피렌 생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탄 부위는요, 절대로 잘라 먹어야 돼요. 탄 거, 새카만 거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타면 아깝죠. 정말 이것만큼 속 쓰리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잘라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암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튀김을 볶거나 이렇게 튀김을 하거나 이것도 되도록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살라고요? 유일하게 있긴 있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경우도 이게 훈연 식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발색제라든지 이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그 삶아서 그 물을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삶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삶아야 돼요. 물에다 삶거나 찜처럼 쪄서 드셔야지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드시며 이렇게 불에 구우시는 거보다는 보쌈이나 수육으로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금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담배 한 개비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이 콩기름으로 5 분간 튀김하는 양과 거의 같다고 하니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파라벤이에요. 파라벤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왜 한참 이게 치약에 들어있느니 없느니 이러면서 파라벤 한참 이야기 많이 했었죠. 1920 년대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파라벤은 말 그대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요. 미생물을 억제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식품이나 화장품에도 의약품에도 널리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세균 곰팡이나 미생물을 죽이는 뛰어난 항균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파라벤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물기 많은 화장실에 있는 모든 세제들은 다 곰팡이가 났어요. 물티슈도 곰팡이가 나겠죠? 치약도 물처럼 흐르거나 상해서 못 쓰게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쓰는 이 파라벤이 없는 건 없다는 거죠. 물티슈, 치약, 면도하는 뭐 겔, 샴푸, 화장품, 보습제, 바디 로션,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시럽, 약, 약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을 발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노출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빨리 뭔가 초경이 하거나 폐경이 늦거나 이럴 때,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유방암 발생 확률은 높아지고요. 이 파라벤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파라벤의 노출이 많이 될수록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고환암 유발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유방암 세포에 검출을 해보면 99% 파라벤이 검출이 되는데, 자궁과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암덩어리에서 샴푸 냄새가 제일 많이 난다라는 거. 아, 이거 좀 무섭죠? 그렇대요. 매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서운 건 또 다이옥신입니다.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극물이라고 볼 수 있대요. 죽음의 재라고도 합니다. 분해가 너무너무 느리게 진행이 돼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1 세대, 2 세대 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 이유가 뭔가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긴다면 그 원인이 우리 부모 때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뭔가 환경 호르몬의 환경 오염의 노출이 내 대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거 무섭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어떤 노출이 된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시작되면요. 그땐 이미 늦은 거죠. 회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발암성이고 또 최기형성, 유전 독성을 가지고 독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 1만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아주 맹독성 물질이래요. 그래서 빗물이 섞여 물과 토양 오염이나 채소, 풀먹은 가축으로 통해 인체에 흡수가 되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노출이 된 때가 언제냐? 이 베트남 전쟁에서 군인들이 이 고엽제로 노출이 됐죠. 이게 바로 성분들이 바로 다이옥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이 다이옥신의 97%는 그럼 어디서 올까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음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노라조님 오셨습니다. 노라조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요. 이 PCB 그다음은 PCB입니다. 요건 뭐냐? 이거 많이 보셨나요? 절연성, 불연성이 뛰어나서 어 이게 변압기나 축전기 등 전기장치 냉각제, 윤활제로 널리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 공기와 피부 접촉, 오염된 물속의 생선, 조개로 가장 흔하게 노출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이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과 면역력이 또 나타나는 이게 점막 이런 데 피부, 생식 이상, 암 유발 이런 게 많고요. 쓰레기 매립지에서 되게 많고 이 변압기 수리를 잘못해서 부주의로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도 하니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 뭐냐? 이거 배예요 배. 배 밑에 녹슬지 말라고 우리가 칠하는 부식, 부착 방지용 이 페인트예요. 이게 TBT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기 주석 화합물 중에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선박 바닥에 이걸 칠해요. 근데 수시로 칠해야 돼요. 왜요? 바닷속 다니다 보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바닷속에 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물고기들이 섭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플랑크톤이 또 이걸 먹는 어류들이 또 큰 물고기들이 생태계가 당연히 교란이 되죠. 이런 성분들 TBT가 많이 나오는 데는요. 요트 주변 그다음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 이런 데서 흘러나와서 만약에 그 주변에서 뭐 굴 양식장이 있다. 이런 위험합니다. 굴이나 고동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생선은 내장을 발라내고 먹잖아요. 그런데 굴, 고동, 홍합, 조개 이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얘네들은 내장을 같이 섭취하잖아요. 내장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같이 먹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네. 럭키레인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중금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금속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걸 구성하는 일부 분인 화학 원소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거는 납, 순, 카드뮴, 유해 중금속 속은 환경 오염 물질이자 환경 호르몬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농약이라든지 동물용 항생제 그다음에
이 낙지나 문어 같은 데에도 카드뮴 같은 이런 중금속들이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폐수, 매연, 하수, 폐기물, 그다음에 황사, 대기 중에 미세먼지 이런 거에 많고요. 대기나 또 토양이나 수질에서 환경 오염됐을 때 이 먹이사슬로 우리가 이거를 먹게 되면 사람 몸에 흡수가 되고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2005 년에는요. 중국산 김치 파동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0 년에는요. 중국산 낙지가 무게가 많이 나가라고 낙지 머리에다가 이 카드뮴을 넣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체에 흡수가 되잖아요 이게 중금속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잘 배출이 안 되고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른보다 채빈 여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른보다 문제는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특히 신생아. 이 중금속이 들어가면요. 체내에서 흡수율이 너무 높아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율은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신생아는 성인의 100배 흡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바람이나 불임이나 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환경 속에 중금속이 있다면 이거를 흡착제를 이용한다든지 석회석 등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음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중금속들은 배출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납이에요. 페인트나 휘발유, 건전지 등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폐광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납이 식품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통조림, 이음새, 그다음에 도자기, 유약제로 이거를 발라서 문제가 된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관 등의 이런 게 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수돗물을 틀을 때 이 땅속에다 묻은 이 파이프 관이죠. 그런 관 등에 이 납으로 사용이 된 게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희 집은 25년 된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때는 다 이거 썼는걸요. 그러니까 뭔가 수돗물이 그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오래된 내서 이 이게 설비가 내설된 여기에 있는 이 물들이 당연히 납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 납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염소 역시 마찬가지죠. 염소가 수돗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먹는 물을 조리하는 물, 뭐 쌀 씻는 물, 야채 과일 닦는 물 이런 거 다 정수기 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돗물 안전하다고 물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수장에서 나오는 이 물들은 깨끗한 물일지 몰라도 이 하수관을 타고 오는 물들은 안전하지 않겠죠. 샤워 역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유무님. 왜냐하면은 어떤 그 물에서 뭔가 이렇게 물탱크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왜 청소한 날은요. 물 틀면은 막 녹물이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이 뿌옇게 뭔가 석회수처럼 이런 약간 시멘트 같은 이런 물들이 흘러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 물들이 뭔가 이렇게 오염된 뭔가 물들이 나오기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샤워기에도 이 안전하게 걸러 주는 필터를 설치해서 물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 샤워기에 필터를 설치해서 이거를 갈고 있는데 정말 한 달에 한 번 어떤 날은 한 달 만에 바로 갈아야 돼요. 그 정도로 녹물이 정말 많거든요. 당연히 우리 피부에도 좋을 수는 없겠죠. 네. 우리가 특히나
이런 중금속들이 나오는 물들 이걸로 씻는다면 이게 뭐 피부는 안전할까요? 당연히 경피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을 아주 1 년에 한 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쓰고 사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 역시 어 요즘에는 음 얼만큼 이 샤워할 때 물을 잘 걸러 주느냐 이 필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연수기처럼 뭔가 물에 이게 약산성이냐 뭐 알칼리냐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기다 뭔가를 첨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필터를 가지고 정수기처럼 걸러내는 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뒤에 또 나오나? 이 나부로 이제 하는 이 파이프 녹슨 관을 교체를 하면서 에폭시 관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에폭시 관은 뭐냐? 이 코팅된 우리 코팅 프라이팬 있잖아요. 플라스틱 코팅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해 놓은 걸로 요즘은 내부 관들을 바꾼다고 해서 예전에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방송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코팅된 에폭시관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는 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또 검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에 대해서 정수기를 사용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납은요. 이게 유기납이 있고 무기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 90% 이상 유기납은요. 체내에 이게 흡수가 돼요. 근데 무기납 같은 경우는 성인은 거의 흡수가 안 되는데 영유아는 40 에서 50% 이상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들은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 뭔가의 중금속의 노출 이 흡수량이 굉장히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아이 때는 한참 막 그 막 구강기 때는 막 이것저것 다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장난감들도 이게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마님 어서 오세요. 비마님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또 주시네 우리 비마님.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납은요 문제가 뭐냐. 칼슘하고 화학적 성질이 너무 비슷해요. 칼슘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몸에서 뼈잖아요. 그래서 얘가 뼈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납이 혈액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빈혈이 생기고 행동 장애가 주의력 결핍이나 뭔가 신경 손상, 기억력 상실, 그다음에 신부전이나 이런 심하면 사망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런 납들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사실 먹는 식품에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그중에서도요. 어디에 많냐면요. 수산물에 많아요. 수산물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위험스러운 게 왜 낚시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바다 낚시할 때 이거 납덩어리 들어가죠? 무겁게 해서 안에다가 뭐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안 버리고 바다에 던져서 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그거 물고기들이 다 먹잖아요, 걸리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장들을 제거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바다 오염으로 인한 이런 납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신 딸기 마시멜로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마시멜로님. 이건 납이었어요. 요건 뭘까요? 요건 수은이에요. 우리 수은은요 무기수은이 있고 유기수은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안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바로 유기수은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은이 농축이 되는데 강이나 바다 토양으로 생태계에 유출된 무기수은이 환경 오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로 올라가서 수은이 농축이 되면 당연히 작은 고기가 수은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큰 생선이 수은이 많을까요? 플랑크톤에서 점점 작은 게 먹고 멸치가 먹은 거를 또 큰 생선이 먹고 하는 이런 큰 생선들의 수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수은이 많은 생선이 뭔가 이렇게 커다란 뭐 삼치 같은 거, 그다음에 참치, 얘네들은 또 굉장히 기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농축이 되면은 거의 뭐 체내에 이게 기름으로 농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은이 많은 데가 또 뭘까요? 우리 생선 가지고 잡어라고 해서 이 얘네들을 다 잡아다가 만드는 기름으로 만드는 게 오메가3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에는 수은이 잘못되면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서 이런 기름 영양제들에 관련된 거를 선택할 때는요, 안전한 영양제를 꼭 이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잡어보다는 또 이제 큰 생선으로 만든 이런 오메가3 보다는 작은 생선, 예를 들어 멸치라든지, 뭐 멸치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지만 이런 생선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는 생선을 매일 먹어야 뭐 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수험생들은 매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일 주일에 1-2 회로 제한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수은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임산부, 어린이는 대형 생선의 섭취는 정말 줄여야 돼요.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생선 체내 메틸수은 농도가 물속의 농도의 100만 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니, 더군다나 무기수은은 휘발이 되고 배설에 용이해서 장관 흡수율이 한 10% 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생물에 쉽게 농축된 이런 유기수는 우리 몸의 흡수율이 95%라는 거죠. 저도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수은이 쪼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안전하냐. 이게 일본에서는 미나마타 병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이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인한 그 주변의 지역에서 이 미나마타 병이 대표적인 예인데, 수은이 또 많은 게 있어요. 아말감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에 뭔가 아말감으로 충치 같은 거를 때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자리 잡으면 괜찮지만, 이게 오래되면 이게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부식이 돼 버리면 이게 우리 몸에 중금속의 오염도를 굉장히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는 아말감으로 치료를 안 하나요? 하나요?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아말감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 어금니는 단단하고 하기 위해서 안전한 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막 형광등, 지금은 다 LED지만 이 여기에도 이제 수은이 많다고 해서 이거 그냥 막 손으로 맨손으로 만지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어릴 때는 이런 게 상식이 없어서 깨진 데서도 많이 막 놀고 만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카드뮴입니다. 이 카드뮴은요, 1940년 일본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이타이 병으로. 이 폐수로 재배된 그 주변에 쌀 농사를 져서 그 쌀을 먹는데 거기서 화근이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아프면 이 병이 힘드냐. 이 신경통 비슷하게 통증이 와요. 얘네가 그 뼈를 다 골절시켜 버려요, 부서지게. 그래서 간과 신장, 뼈에 축적이 되고요. 이게 폐 손상이 되고 구토하고 설사를 동반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카드뮴이 이런 폐스에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도 카드뮴이 노출이 된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흡연자뿐만 아니라 이 흡연하는 담배 연기를 맡는 사람도 노출이 될 수 있으니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은요, 바로 비스페놀 A예요. 이거 되게 정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보는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물병, 생수통, 컵, 방음벽, 이런 투명하고 충격에 강한 플라스틱에 많이 사용하고요.
문제들이 이제 점점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죠. 다 있고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영수증 같은 거, 이 순번 대기표, 그다음에 영화 티켓, 또 뭐가 있을까요? 입장권 티켓 같은 거 왜 찍는 특수 용지에다가 글씨가 잘 나타나게 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다음에 마스크팩, 모기 기피제, 복권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복권도 장갑 끼고 만져야 될까요? 그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이런 음료 캔도 있고요. 통조림 캔. 이 안에 이게 약간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코팅제가 바로 요즘에 그 수도관을 만드는 이 에폭시 수지 요거로 코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타이어에도 쓰는 고무 같은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코팅이 돼 있다는 거죠. 문제는 통조림 캔 찌그러진 거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손상이 되겠죠. 공기가 노출이 되면요? 안 되겠죠. 이것도 위험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종이컵 있잖아요. 그게 안에가 왜 투명하게 코팅이 돼서 젖지 말라고 그것도 코팅하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어 있죠. 장난감, 물병, 애기 젖병, 컵. 그래서 이게 문제는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면요. 여성의 또 남성의 불임이라든지 요즘에 너무 사춘기가 빨리 와요. 이것도 문제죠. 유방암, 전립선암, 그다음에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내분비 이런 발생 장애에 기여를 하죠. 갑상선과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유방암, 자궁암 너무 많아요. 이런 영향들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생리통에도 확실히 플라스틱을 다 없애고 다 이런 것들을 피하면요. 네. 훨씬 이게 많이 준다는 연구 보고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좋은 하루 님도 오셨고 어른아이 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페놀 A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진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되도록 영수증 같은 거 안 받아야죠 뭐. 그리고 통조림은요. 이거 급식하는 아이들 음식에도 통조림 정말 많이 쓰거든요. 뭐 리챔 뭐 참치 못다모님 참치를 너무 좋아해요, 이 캔에 든 거. 저는 이거 너무 싫은데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한테는 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흡수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급식에는 되도록이면은 이런 통조림으로 된 거는 사용하지 않게끔 제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이런 법은 없어요. 그다음은요.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영수증. 되도록 영수증은 안 받으셔야 됩니다. 농도, 수치 뭐 이거 있는데 독성 물질 프탈레이트예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랩이나 뭐 PVC 그다음에 랩 같은 경우는 이 식품 포장 우리 막 이렇게 마트 가시면 다 이거로 안 된 거 없잖아요. 정말 랩 많이 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어디에 쓰세요? 많은 분들이 혹시 이거 덮어 가지고 랩 덮어서 전자레인지 많이 쓰시지 않나요? 그러면 완전 폭탄이죠, 환경 호르몬.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쓰고 더 이렇게 충격적인 거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다 빵을 만드실 때 거기다가 빵 재료 넣고 전자레인지나 뭔가 오븐 같은 거에 종이컵 틀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절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거기서 완전히 얘네들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좀 이번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희가 어 반찬을 해 드리다가 이번에 제가 꽃게 된장찌개를 하기 위해서 꽃게를 샀는데 살이 더 많아서 중국산을 샀어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꽃게에 투명한 그물들이 얼기절기 이렇게 얼려 가지고 파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낚싯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낚싯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늘어요. 고양이 털처럼 가늘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꽃게도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 얼기설기 막 얘네들이 막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봐서 그거 떼는데 정말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사실 깨끗하게 잘 뗐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열을 가해서 된장찌개를 그걸로 끓였는데 그게 그냥 녹으면 그대로 녹겠죠.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요. 바다에 그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 텐데 이 그물들을 사용하고 나서 이거 다 그냥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너무너무 가늘어서 안 보이는데 '과연 물고기들은 안전할까?' 이거에 박히거나 뭔가 '아 정말 플라스틱 정말 심각하구나.' 저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그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막 주황색도 나오고요.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소금빵을 이렇게 구워서 판다고요? 아. 소금빵도 막 그 종이 그거 안 되는데. 근데 빵 할 때는요. 이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만들 때 종이 호일 쓰거든요. 종이 호일로 쓰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거 깔고 후라이팬에다가 넣고서 구우면은 근데 그 사실 그 종이 호일도 코팅한 거라서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물고기가 있다 있다에 하는 것 같아요, 율무님. 음. 그래서 뭐가 안전한가 참 고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 요거는요. 랩 또 이 PV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이게 신용카드 그다음에 창틀, 파이프, 합성 가죽 소재로 뭔가 유연하게 만드는 재질이에요.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이 생식기 계통의 기형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심지어는 우리가 아플 때 수액을 맞잖아요. 영양제를 맞거나 이럴 때 그 줄도 다 이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액이 함께 인체로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에 있는 특히 열을 가하는 뭐 플라스틱 주걱 안 됩니다. 용기를 담는 플라스틱 통 안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음 뭔가 이렇게 임신 뭐 유산 이런 거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아연 농도를 더 줄게 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 같지 않은 여자 같은 남자? 이 요즘에 이런 것들이 호르몬과 이 환경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매니큐어 이 네일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미용실, 네일샵 이런 데서의 그 환경 호르몬 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매니큐어 한번 칠하고 나면은 이 한 7배 정도의 이 농도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소변에서 검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거 바르고 이 손톱 물어뜯는 버릇 그다음에 이걸로 음식할 때 예전에 이렇게 가루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컬러를 바를 때 젤 네일을 많이 써요. 근데 젤 네일 같은 경우 이렇게 그 UV 램프에다가 이거를 굳혀 버리거든요. 그럼 확실히 오래 가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과연 봐야 되는가. 이게 또 손톱과 이 사이에 큐티클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 사이로 이렇게 피가 나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또 이게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생활 속에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파동 얘는 일반 쓰레기 배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번에 우리 배웠는데 이거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안 됩니다. 뚜껑이요. 되도록이면 뚜껑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종이컵의 온도는요 100도 이상 넘어가면요 이게 사르르 그 안에 있는 코팅 성분이 다 녹 녹아서 커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용기는요 90 도면 다 녹아버려요. 80도 90 도가 되면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뜨거운 아메리카노나 뜨거운 차를 드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얼음 2 알을 꼭 넣으셔야 돼요. 얼음 2-3 개는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커피 맛도 더 좋아요. 이 80도 90 도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은 이게 다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컵라면 용기 역시 마찬가지겠죠?
되도록이면 유리용기에다가 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절대 2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냥 유리에 덜어 가지고 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회용품 음식, 배달 음식, 네, 저는 이거 배달 음식 하면요, 못다 어머님한테 이걸 너무 좋아해서요, 그곳에 가서 유리통 들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본다고 창피하다고 하는데, 냄비나 이런 거 들고 가 가지고 거기다 싸 달라고 하면은요, 거기서 되게 좋아하시고 양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랩 안 쓰고 되도록이면 종이컵이나 이런 거 안 쓰시는 게 좋고요. 포장 음식 같은 거 되도록이면 내가 통 들고 가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게 우리가 그거요, 프라이팬. 상상이님 어서 오세요. 우리 상상이님 오셨네요. 아이고 반가워라. 네, 코팅된 후라이팬 요것도 문제가 있죠. 프랑스 뒷본사에서 예전에 이 코팅된 후라이팬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했어요. 이거 먹어서 되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듀폰사에서는 특히 3M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개발도상 국가나 이런 데는 아직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코팅 후라이팬, 이 PFOA, 이게 검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막 다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막 다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에다 구워 가지고 나오는 음식점 가면은 예전에는 맛있다고 막 먹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게 기겁해야 될 일이에요. 그만큼 이게 몸에 들어가면요, 빠져나오지도 않고 당뇨병이나 뇌졸중, 특히나 치매를 유발한다는 거죠. 어떤 고깃집 가면은 호일에다 그냥 구워 주는데 절대 안 돼요. 양은 냄비 이런 거 안 됩니다. 안전한 냄비 쓰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제일 안전한 거는 스테인리스 팬이 좋아요. 근데 저도 이게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쓰면요, 계란 후라이가 안 돼 가지고 저도 사실은 코팅된 거 쓰고 있거든요. 정 쓰신다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기스가 나면 무조건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주자주 갈아 줘야지 걔네들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적응하시면 이게 예열을 잘하셔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꼭 사용하세요. 코팅된 거 다 버리세요. 주물도 많이 쓰세요. 이 주물로 된 것도 좀 무겁지만 이거 쓰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매니아층들이 있는데 요런 것도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너무 많은데 모기살충제, 스프레이, 뭐 방향제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초 좋아하시는 분들 캔들, 향 캔들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것도 다 인공향들, 발암물질 너무 많아서 장시간 문 닫고 오랫동안 켜 놓으시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개, 고양이 사료도 있어요. 호르몬 너무, 이거 환경 호르몬 너무 많고 특히 방부제, 이 파라벤 첨가가 많이 돼 있으니, 아,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식을 먹여야 될까요? 직접 얘네들도 음식을 줘야 되나요? 아무튼 건식에 더 파라벤이 높다는 거죠.